짧은 일생을 영원한 조국에 머릿말. 얼른 보면 밝은 낮인 것만 같아도 어두워진 뒤에 보면 바로 그 밝은 줄로만 알았던 낮이 밤을 향해서 움직여 온 것임을 깨달을 것이요. 그와 반대로 비록 캄캄한 밤이더라도 동창이 밝아온 뒤에 보면 바로 그 어두운 밤이 아침을 향해서 굴러왔던 줄을 깨달을 것입니다. 민족의 역사 행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시적, 부분적, 피상적으로 관찰하는 것으로는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어디까지나 장기적으로, 전면적으로, 내용적으로 파악한 연후에라야 진실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밖으로 보아서는 고난스런 생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흥하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고, 그 반면 얼른 보아서는 무엇인지 꾸며가는 것만 같아도 그것이 쇠망의 길에 접어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 흥망의 분기점,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요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는 바로 그것을 토론해 보자는 것입니다. 생활의 단위로서의 민족 주체성. 우리가 흔히 개인주의니 가족주의니 민족주의니 하는 말들을 씁니다.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이냐 하면 나는 쉽게 말해서 생활의 단위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구별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기 한 사람을 생활의 단위로 인정하는 것, 혹은 가족으로서 생활의 단위를 삼는 것, 또 혹은 민족을 생활의 단위로 보자는 것 등으로 나뉘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기본적인 생활의 단위는 나입니다. 그러나 그 개인의 나라는 것이 결코 고립되어 살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만의 생활이란 필경 불가능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그 다음으로는 가족주의적 사고방식입니다. 나 개인이란 것에서 약간 범위를 넓힌 것입니다. 우리는 실로 가족주의적인 생활관념 속에서 살아온 역사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사회와 격리될 수 없는 것임을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더구나 그것 때문에 나라와 민족의 쇠망이 오고야 말았던 것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 네 가족이니 하는 것은 하나의 생활의 단위를 설정하는 속에서 말하는 한갓 요소에 지나지 않는 것이요. 생활의 단위, 그것은 필경 국가니 민족이니에 두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국가니 민족이니 하는 것은 하나의 생활의 단위를 가지고 일컫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위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주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체란 객체의 대리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추상적, 이론적인 개념이 아니라 객체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시시각각으로 자기 보존, 자기 발전을 위해서 발견, 정립, 강화, 확충되어지는 행동하는 실체인 것입니다. 주체란 감정적인 요소에서가 아니라 생활의 엄숙한 요구에서
성립되는 절대적인 단위입니다. 민족 생활의 근거를 확립시키는 불가피한 조건입니다. 말이 같고 글이 같고 풍속이 같고 피가 같기 때문에 생활 감정이 같고 또 이해 문제 앞에서 필경 같은 운명에 부딪히게 되고야 마는 점에 있어서 비로소 단위의 성격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4대 성과 자기 전통. 우리는 이 생활의 단위로서의 민족 주체성을 정치적인 자주와 경제적인 자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그 이전 민족적 자각이란 데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더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민족의 존재에 대한 확고한 인식입니다. 이 인식과 자각을 못 가지면 정치적 자주나 경제적 자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각과 자주와 자립은 삼위일체인 것입니다. 우리 역사상에서 큰 고난을 당했던 때는 그것이 바로 민족적 자각, 민족적 인식이 부족했던 그 시기였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큰 나라를 섬긴다는 이른바 4대 사상으로서 몇 세기를 살아오던 동안 민족과 국가는 쇠망의 길을 달렸었고 마침내 가족과 개인까지도 거기 따라 곤욕을 당했던 것입니다. 4대와 자주는 근본적으로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4대주의적 정신상실증 때문에 나라와 결의가 쇠약과 패망의 길에서 허덕이게 되는 것입니다. 4대와 열등감이란 것은 실상은 등파기가 서로 붙은 쌍생아입니다. 서로 혈맥이 통해 있는 기형적 불구자입니다. 또 4대 사상이란 어느 결인지 저도 몰래 저를 죽이는 민족 정신의 암살자입니다. 가장 친근한 척, 그러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새에 들어와 작용하는 민족혼, 파괴의 제5열인 것입니다. 더욱이 옛날의 4대 사상은 차라리 솔직하고 단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4대 사상은 훨씬 더 지능적이요 교묘한 이론을 전개해가면서 거의 4대가 아닌 것처럼 분식하기까지 하는 4대입니다. 또 옛날의 4대 사상은 차라리 남의 문화나 학문을 우리에게로 가져온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오늘의 현상은 바로 남에게로 빠져 들어가는 위험성조차 지녔다고 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옛날에는 한갓 생활상의 예의나 사회 질서나 도덕률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었지만 오늘은 최신 과학이란 보호색 밑에서 궤변으로 무장하고 나타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아무 것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본유한 전통을 살릴 줄 알아야 합니다. 전통이란 역사적 과정과 사회적 환경 속에서 생기고 쌓아지고 하는 그래서 정신의 주축을 이루는 기본적이요 내면적인 요소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역사란 것은 그 나라 민족이 가진 전통을 개성해서 그 나라 땅에서 살아온 그 나라 민족의 주체적인 힘에 의해서 창조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의 문화를 연구하고 섭취한다는 것도 필경은 민족의 자주적 발전을 위한 걸음과
북돋움에서만 이의를 가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나를 위한 남의 문화 연구요, 섭취지, 나라는 본체는 어디다 동댕이 쳐버리고 남의 문화에 도취해버리는 것이 목적이거나 종점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누에가 뽕잎을 먹습니다. 그러나 토해내는 것은 뽕잎이 아니라 실입니다. 누에가 뽕잎을 먹는 것은 실을 토하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벌이 꽃을 찾아다니며 꽃가루를 빨아먹습니다. 그러나 만들어내는 것은 꽃가루가 아니라 꿀입니다. 벌이 꽃가루를 빨아먹는 것은 꿀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남과의 문화 교류, 경제 교류를 빈번히 가지는 것도 실상은 서로가 각각 그 자신을 키우기 위한 큰 목적 아래서 영이 되는 작용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음식을 먹지만은 A에게는 A형의 피가 되고 B에게는 B형의 피가 됩니다. 저마다 제 피를 만드는 것입니다. 학문과 예술과 종교에 무슨 국경이 있습니까? 마치 음식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마치 그 음식물로서 각각 제 피를 만들듯이 모든 학문, 예술, 종교가 모두 다 민족 자체를 성장시키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술과 학문과 종교에는 국경이 없지만은 예술가와 학문인과 종교가에게는 조국이 있다는 말이 바로 그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것 이전에 먼저 민족이 우리가 자유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왜 자유가 필요합니까? 누구를 위한 자유입니까? 내가 있고 내 가족이 있고 내 나라, 내 민족이 있기 때문에 자유가 필요합니다. 죽은 자에게야 자유를 만번이고 가져다 준들 무슨 필요가 있을 것입니까? 죽은 송장에게는 최고의 자유가 서투른 풍수만도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필요한 기본 문제는 민족이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민족 그 자체가 없어지고 나면 그야말로 그 순간 아무것도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민족이란 어떤 교리나 철학이나 사상 이전에 이미 존재해왔고 또 그 자체만으로서 의의를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민족을 부르짖는다고 해서 그래 무슨 손해 볼 것이 있습니까? 얻을 것은 전부요.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 민족을 무시하는 어떤 새로운 학설이나 사상이 우리 눈앞을 현혹하게 하는 것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결코 우리 삶으로 이끄는 진정한 불빛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아무 것보다도 애국이니 애족이니 하는 것에 대한 정열과 의기를 다시금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젊은이들, 특히 해방 후 유럽 문화 사상의 급속도로 침륜되어진 젊은 세대들은 애국이니 애족이니 국가니 민족이니 하는 말들을 마치 무슨 구한국 마렵의 유물 전시관에 있는 목록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국이니 애족이니 하는 말이 과연 그 같은 냉소의 대상인 것으로 아십니까? 무슨 골동품의 목록으로 아십니까?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끼니마다 먹어야 하는 식탁의 메뉴인 것입니다. 팔레스티나 전선에서 한 사람의 파수병으로 섰던
이집트의 나세르는 그 혁명의 철학에서 이 같은 말을 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한 사람의 이집트인이 다른 한 사람의 이집트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보고 싶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서도 그런 애국애족하는 인물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진리는 결코 우주과학의 최고도 발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혹시 사회 현상을 통탄하는 이들은 오늘 이 나라 젊은이들이 불행한 시대적 고민에 대해서 피부로 느낄 줄을 모른다는 말을 내기도 합니다. 나는 오히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설사 피부로 느낄 줄 안다고 합시다. 그렇단들 그같이 피부로 느끼는 것 좀 가지고 족하다 하겠습니까? 그런 감각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난관을 뚫고 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보다 더 침통한 각성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실천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